영화 같은 열흘을 보냈다는 피해자. 저는 새해 아빠 박중원이라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 힘들었죠. 자식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장난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사주고 하다가 이런 사건이 났던 거죠. 예. 사실 이분 중고거래 사기꾼을 직접 잡아 기사까지 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계장터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냥 편하게 제 연락처로 전화도 왔고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신분증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건 물론 답변도 친절했던 판매자 X. 신분증 사진도 보내주고 통화도 했기 때문에 더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 송장번호를 아무리 저녁까지 조회를 해봐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화요일날 제가 연락을 했던 거죠. 조회가 안 된다. 판매자 X는 택배를 보냈다며 송장 번호를 알려줬지만 조회되지 않았는데요. 송장 사진도 받았답니다. 급기야 판매자 X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제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기꾼 사이트를요. 거기다 제가 등록을 했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보니 나도 피해자다. 이게 단순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본인과 똑같은 전화번호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찾은 박중원 씨. 그렇게 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팔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갖고 저는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영상통화로 인증까지 먼저 받았거든요. 다음날은 그냥 조회가 된다 했는데 다음날까지 계속 안 되고 택배 조회도 안 됐고 계속 보냈다고만 하고 나중에 그냥 차단을 하더라고요. 신분증 사진은 물론 영상통화로 물건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안심했다는 피해자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사기를 당한 물건은 지갑, 휴대폰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돼 있으니까 이게 계좌 지되고 민증도 계좌 이름도 그리고 이름도 피해자들에게 본인을 이모 씨라고 소개한 판매자 X. 정말 그가 이 사기극의 주인공인 걸까요? 문송장을 보냈는데 그 이름이 진짜 입금자 명의랑 달라서 사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이모 씨라고 했던 판매자 X가 정작 택배를 보낼 땐 산모 씨의 이름을 쓴 겁니다. 네. 판매자 X에게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자기 본명은 이라 말을 했고 계좌 명의로 저한테 이름 알려준 거는 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알려줬어요. 자기가 지금 휴대폰 후불 결제 때문에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돈이 빠진대요. 그런 이유로 지금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거라고 저한테 핑계를 댔고 결국 사모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 판매자의 연락처는 중원 씨가 사기를 당한 판매자 X의 번호와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3명의 이름이 거론된 황당한 상황. 하루에 한 80통씩 했습니다, 솔직히.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를 걸다 보니 자기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입금하세요. 이게 지금 실제 전혀 없다니까요. 저한테. 지금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그쪽 폰이랑 문자 해가지고 그쪽 계좌를 준 건데 뭔 소리입니까? 아니 대리 판매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있으면 그 계좌를 추적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그 계좌를 추적하면 다른 동네로 뜨면 또 그쪽 경찰서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아니라 더 걸린 거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많을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직접 판매자 X를 잡으러 나선 박중원 씨. 피해자들이 받은 편의점 택배 송장을 비교해봤지만 도통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때 뜻밖의 숫자에 사기꾼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뭐죠? 그냥 위에 진짜 작은 번호부터 진짜 조회해보면서 똑같은 걸 알았던 거죠. 여기 보면 3개가 코드 번호가 같다. 송장 하단에 편의점 고유 번호가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모 씨의 신분증 사진에 얼핏 보이는 동네 이름. 과연 이곳에 판매자 X가 이용한 편의점이 있을까요? 이모 씨가 사는 곳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편의점을 실제로 확인해본 제작진. 송장을 출력해 피해자들의 것과 비교해봤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번호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중원 씨도 60개가 넘는 편의점을 반나절이 넘게 돌아다녔다는데요. 솔직히 포기했었죠. 포기하고 오는 와중에 그 단톡방에서는 얘 또다시 핸드폰을 팔고 있다. 그 소식에 중원 씨는 자신을 숨기고 다시 판매자 X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핸드폰 사겠습니다 하니까 전화가 온 번호가 저한테 사기를 쳤던 번호와 똑같았었죠. 그런데 똑같았던 것은 전화번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판에 댓글 남긴 거 보고 바로 연락했는데요. 폰 11 구매하시는 분 맞으시죠? 대리 판매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대리 판매를 한 것뿐이라던 남자. 그러니까요. 그는
또다시 태연하게 중고 거래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배 혹시 송장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입금 바로 드릴게요. 새벽이나 아니면 내일 저녁쯤에 지금 제가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피해자 음속으로 떨던 애가 여기서는 진짜 그 누구도 속을 정도로 해야 된 그 화술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박중원 씨에게 보내준 송장 사진입니다.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온 겁니다. 편의점 영수증까지 요구하자 이게 찢어서 준 건데요? 아, 이건 위에 이제 편의점이 나오니까 찢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찢어진 전화번호랑 흔들렸던 번호를 제가 한 시간 동안 조합했던 거죠. 야, 이걸 또 번호를 조합해 검색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대부분은 편의점이 아니거나 없는 번호였다는데요. 추정되는 전화번호만 수백 개. 그중에서 편의점을 찾아야 했답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 아이돌 캐릭터 우산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에서 비슷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집에서 75km나 떨어진 편의점까지 단숨에 달려갔다는 박중원 씨. 기대는 안 했거든요, 솔직히요. 근데 거기서 일단 송장을 한번 뽑아보고 싶었어요. 뽑았을 때 아니면 진짜 가사 아니면 그냥 포기해도 해가지고 그냥 간 거죠. 해당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택배 송장을 출력해본 그는 코드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기꾼이 보내준 편의점 코드와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그날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등록했다고 혹시 취소 전표가 있냐 하니까 다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수증도 똑같았던 거죠. 계속 확인했나 봐요. 예. 와. 네. 게다가 사기꾼이 보내준 사진 기억하시나요? 똑같았어요. 보도블록의 모양과 색상을 봐도 이곳 편의점이 맞습니다. 바닥이랑. 박중원 씨는 거래하려는 척 신분증과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신분증의 주인은 오모 씨였습니다. 판매자 X의 번호로 등장한 또 하나의 이름. 이 중 진짜 이름이 있기는 한 걸까요? 중원 씨는 거래를 미루다 편의점에 도착한 장부까지 뒤 하셨어요? 다시 택배를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3시간 뒤 상자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이 남자. 배송비를 결제한 뒤 상자를 택배 보관함에 넣습니다. 이 상자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한 번도 안 본 건데 이거. 예, 서의전서. 드디어 잡았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뒤를 밟으며 판매자 X의 번호로 전화를 건 중원 씨. 그러나 그 남자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중원 씨에게 택배를 붙인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우리는 택배를 붙인 오모 씨를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는데요. 지금 바로 운송장 보내면 돈이 막 들어온다 해가지고 저는 바로 운송장을 보내러 갔죠. 뭐 지금은 돈이 더 급하니까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오모 씨. SNS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답니다. 이게 처음에 경자업 해드립니다. 긁어오고 연락드린 건데 그냥 나쁜 일 해가지고 통장에 돈을 채워주면은 자기들한테 얼마 보내고 너는 얼마 가져가. 제 신분증하고 통장에 빌려주고 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6대4로 배분을 해준다 해가지고 판매자 X는 오모 씨가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고 그걸 나눠 갖자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연락한 사람 이름은 뭔가요? 그 페이스북에 등록된 이름은 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저도 고민은 좀 했죠. 근데 고민이라 해서 한 15분, 20분 하루 만에 벌게 해준다니까. 박중원 씨와 연락한 것은 판매자 X. 오모 씨는 돈을 나눠 가지는 대신 본인의 개인 정보를 빌려주고 송장 번호를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이런 유혹에 많은 이들이 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판매자 X가 올린 게시글에는 개인 정보를 팔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어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죠. 많이 후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런 범죄에 부분만 후회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X에게 거의 다가섰다고 확신한 중원 씨. 세상에 아무리 뭐 나쁜지 안 하는 사람 없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내가 정책을 잡게 도와준다면 난 너를 이제 선처할 자신이 있다. 난 정책범한테 돈 받았고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라. 사기꾼을 잡는 데 협조하기로 한 배달책 오모 씨. 박중원 씨에게 돈을 받은 척 현금 사진을 찍고 배달을 지시했던 판매자 X에게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판매자 X는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는 택배 대신 자신이 퀵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퀵 기사 오면 얘기만 해달라고 신분증 내밀면서. 당시 퀵을 접수했던 기사님은 판매자 X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물건 받고 도착지에 전화했죠. 그랬더니 동에 커피숍을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퀵을 접수했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피해자분들이 전화 왔다고 했던 번호가 이 번호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우리가 찾던 그 전화번호. 모든 확인을 마친 경찰과 박종원 씨는 퀵 기사님과 판매자 X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물건을 전달하면 저희가 정자로 PDA에 이름을 받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라고 썼고 퀵을 받은 사람은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박스를 막 뜯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찰분들은 나와서 포위하시고 드디어 잡힌 이 사기극의 주범. 그런데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에서도 그의 반응은 뻔뻔했습니다. 난 그냥 소액 결제 같은 거 받으려고 현금 거래한 거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처음에 2개 들고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하나를 숨기고 하나만 들고 있는 척도 하고, 난 당신들이 경찰관인지도 모르겠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모르니까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해서 파출소까지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의 수상한 행동에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 그런데 그가 내민 신분증은 다름 아닌 학생증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름은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한모금이었습니다. 잡는 와중에 제가 이제 옆에 가서 그때부터 계속 전화했거든요. 자꾸 넘기는 걸 자꾸 누른 척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울리니까 이제 경찰들도 진동소리 들리니까 꺼내봐라 했던 거죠. 박종원 씨가 현장에서 판매자 X에게 전화를 걸자 한모근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전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사기를 친 남자. 그의 진짜 신분은 17살의 한모근이었습니다. 고작 고등학생인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피해자 조사는 한번 했고요. 더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인할 예정이고, 한 17살이면은 요새 또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대포 통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거를 보고 범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검거됐던 현장을 찾았는데요. 내부를 뒤져봤지만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곳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학생.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한모근의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팀인데요. 중고거래 사기건 지금 취재를 하다가 아드님이 어떻게 이 사건에 좀 연루되게 됐는지. 이거 지금 조사 중인 거고요. 어떤 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피해자들이 지금 경찰인가요? 조사하고 있대요. 어른들 사건에 앞서서요. 지금 네. 소년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소년법이 어떻게 경찰에서요. 네.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돼야 되거든요. 미성년자는요.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요. 경찰이면 지금 그렇게 일을 지금 아드님이 뭐 하는 사람의 이름도 사용하고 또 이런 사람의 이름도 사용해서 지금 거래를 진행을 했잖아요. 분명히 들을 말씀 없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선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로 본인을 감춰왔던 판매자 X.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사기극.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퀵을 보낸 상태다. 퀵 번호 주겠다. 이거 퀵권을 받았어요. 중간에 퀵 기사가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이제 중간쯤 거의 도착을 했다. 근데 퀵 기사에게 목소리가 너무 잘 먹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2시간 정도 지나고 전화 계속 하니까 실수를 한번 받았어요. 그 사람 실수로. 노래방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기서 확신하고 사기구나. 판매자 X. 즉 한모근이 피해자 D에게 퀵 기사라고 알려준 전화번호입니다. 제작진은 이 전화번호를 사기 신고 사이트에 검색해봤는데요. 또 다른 사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땡땡으로 가해자가 나오던데 저희가 동일 인물인지 궁금해서 혹시 이름 다른 이름이 나오거나 다른 이름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아는 산모 씨의 이름이 사용됐었습니다. 거래했을 때 이 신분증으로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모 씨의 신분증도 보내왔답니다. 아이고야. 한모군이 검거 당시 가지고 있던 판매자 X의 전화번호로 말이죠. 아, 한모군 사건과 같은 전화번호, 같은 명의들이 등장하는 이 사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한모군의 퀵기사라고 알려졌던 이 남자.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대체 그는 한모군과 어떤 사이인 걸까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전화도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인 그리고 얼마 뒤 제작진에게 메시지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자주 잃어버렸고 도용당했을 뿐 사건과 관련이 없다 주장하는데요. 한편 사모 씨는 돈이 급해 본인 통장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죠. 산모 씨와 사모 씨가 관련된 이 사기 사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기 행위를 할 걸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제 사기 방조죄나 그렇죠. 또는 공범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특별법상에서 그 본인 명의 계좌를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 계좌를 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에서 시작되는 개인정보 판매, 그리고 그걸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수법은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박중원 씨의 경우 사기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아직 범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다면 피해금을 쉽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이라 법령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단순 사기, 뭐 그냥 소액 사기. 근데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범죄는 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도 그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법이 좀 더 탄탄해지고 뭐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을 찾고 싶다는 제보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신분증 사진. 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하며 알게 된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는데요. 판매자님이 1시간 이내로 오토바이를 화물에 실어서 화물에 실린 사진과 자기 신분증과 폐지 서류 3장하고 계좌번호 다 남겨드리겠다. 개인정보를 선뜻 제공하는 판매자의 태도에 신뢰가 갔답니다. 네, 이게 폐지 증명서. 오토바이를 중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폐지 등록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폐지된 매물이었답니다. 거래 전 판매자와 통화도 여러 번 했다는 승호 씨. 누유나 이런 거는 아예 없겠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전화 주시면 바로 입금할 수 있고 좀 이따가 상태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불을 해드리던지 수리비를 제가 지불을 해드리던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내고도 해드리고 조건 맞춰드렸다고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판매자의 태도에 의심을 접고 350만 원을 입금했다는 승호 씨. 아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전화가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와서 이거는 차단을 상대방이 했구나라고 그런. 치밀한 중고거래 사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이후에 이제 좀 인터넷상에서 알아보다가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단톡방에 이제 인원수가 1,500명 정도. 불과 한 달 만에 1,500여 명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승호 씨가 놀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 한성인데 다른 피해자분이 단톡방에서 보내주신 자료예요. 평택로제님 83을. 아하, 이름은 같은데 다 달라요. 예. 이름도 사진 완전히 다른데? 판매자의 이름이 모두 한송이였지만 신분증의 얼굴은 전부 달랐습니다. 게다가 승호 씨가 받은 신분증과 같은 얼굴이지만 이름, 주민번호, 지역만 다른 신분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하. 피해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 당하신 금액은 어떻게? 저는 50만 원. 지금 총 412만 2천 원 정도.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피해 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만큼 전체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상황. 1,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친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중고차 피해자도 있어요. 네, 중고거래 카페에서 중고차 딜러들도 영업한다는 점을 노린 거예요. 자동차 나가셨던 분들도 비슷했어요. 업체라고 하면서 업체랑 통화하고 자동차 등록증도 받고 신분증도 받고 심지어 안전결제 링크를 통해서 했나? 그 링크도 거의 피싱 같은 링크였어서 전자제품도 냉장고 사기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세보다는 약간은 저렴하게 중고 매물을 올려요. 이거를 사기를 인지했을 때는 이 사이트 이미 사라지고 거래 전 사기범들의 이력을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했다는데요. 계좌를 받고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게 사기가 아니겠구나 입금을 드렸죠. 물건을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판매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는 판매자.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확인했다는데요. 다시 조회를 하니까 그 한두 시간 사이에 피해가 8건이 뜨더라고요. 판매자가 가영 씨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겁니다. 이 사람 피해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좌를 모아둔 거예요. 다 이름 똑같잖아요. 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도 여러 개였습니다. 수십 개의 가짜 신분, 그리고 이름마다 개설된 수십 개의 가상 계좌까지 한 사람의 소행일 수 있을까? 중고거래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통화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남자랑 통화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느낀 거죠. 저격적이구나. 수십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고 그 신분으로 또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해 동시다발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하루 전 태블릿 PC를 구매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단 생기겠다 해서 통장번호 보내주시더라고요. 2시간 후에 통장번호를 쳐보니까 통장 번호가 없는 걸로 뜨더라고요. 거래 사기를 알아채고 환불을 요청한 지은 씨. 하지만 사기범은 보란듯이 메신저 이름만 바꿨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기 또 치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기범의 당당함이 황당했다는 지은 씨. 게다가 저한테 고아식 니은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욕도 하고 통장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냐 택배를 보내긴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면서 마약 보냈어요. 그러면서 광수대에서 수갑 채우러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은 씨를 조롱까지 했다는 사기범. 적지 않은 돈을 사기당했다는 허탈함도 잠시. 지은 씨는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택배를 받을 때 집 주소를 보내잖아요. 제 집 주소를 보고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사기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상민 씨. 판매자가 먼저 자신의 신분증까지 보내주며 안심시켰다는데요. 택배 이제 송장을 보여주면 제가 돈을 붙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송장을 보내줬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택배 송장에는 QR코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판매자로부터 어설프게 조작된 송장을 받고 사기를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상민 씨가 거래를 중단하자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사기범. 1시간 뒤 상민 씨 집으로 주문한 적 없는 치킨 20마리가 배달됐다는데요. 실제로 20마리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치킨집 사장님한테도 전화가 와서 신분도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주문을 받았던 치킨 가게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 치킨 가게 역시 사기범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전화로 직접 주문했다는데요. 빌라요, 빌라. 10마리랑 10마리요. 순살이요, 순살. 20마리의 치킨을 반송받은 뒤 주문을 한 당사자인 사기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렇죠.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장님. 상민 씨에게 전달받은 사기범 신분증도 넘겼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범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신분증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보복까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신분증의 진짜 주인은 어쩌다가 사기범에게 명의가 도용된 걸까? 신분증의 주소에 사는 사람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그 일하는 분이 사시나요? 처음 보시는 분이신 거죠? 위조된 신분증부터 명의 도용된 신분증까지 사기범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한 여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홍보 주식 홍보용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하루 대화해주면 얼마나 준다 해가지고 내가 돈 너무 급하니까 아이디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안 쓰냐고 넘겨보내고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SNS에서 돈을 주고 계좌를 빌려가는 구매자가 있었는데요. 아유. 당시 식비마저 없었던 예림 씨가 자신의 계좌와 개인정보를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증권 홍보용으로만 사용한다던 계좌에 수십만 원의 돈이 4차례 입금됐다는데요. 입금된 돈들 전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출금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정기라고 이름 검색해봤는데 그분 유명하다고 요즘 명의도용이 많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수소문 끝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예림 씨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데요.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이 후회된다는 예림 씨. 제가 너무 자책감이 엄청 심해요. 제가 안 넘겼더라면 그렇게 피해를 안 받았을 텐데 제가 돈이 급하다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유령 같은 범죄 집단.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며칠 전 같은 이들에게 카메라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세영 씨.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많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이 했어가지고 내가 당하니까 이게 작정하고 속이면은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구조라는 거를 알게 됐죠. 이후 중고거래 사기범들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알면은 카톡으로 신고가 되잖아요. 또 이제 거의 다 카톡이랑 카페이랑 실명으로 연동이 되니까 그 사람 번호를 카페이 보내기 해서 보니까 예금자 명이랑 갖던 이름이랑 달라가지고 이거 사기구나 해서 판매 글만 보고도 정상적인 매물인지 사기 매물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세영 씨. 이렇게 남의 사진 도용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봐봐요. 이거 보면은 딱 이거네. 이때 올라온 거죠. 10달 전에. 그래서 얘도 있죠. 얘도 있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판매글에 전화번호만 따로 첨부된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화번호 검색을 막은 사기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기범들에게 본격적인 접촉을 시도하려던 찰나 한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이 또 바뀌었다는 건데요. SNS상의 이름을 구현진에서 이정귀로 바꾼 사기범. 명의도용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간 사람과 같은 이름입니다. 제작진도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판매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연락이 온 판매자도 이정귀였습니다. 곧바로 직거래를 요청해봤지만 판매자는 거절 후 연락 두절됐습니다. 전혀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두 판매자에게 제작진 2명이 동시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때가 커가지고 불안해서 계좌 인증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네네. 지금 불러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문자 주셨길래 전화드렸어요. 그 서툴국 판매자 분이신 거예요? 네네. 계좌랑 성함이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전혀 다른 목소리인데요. 두 판매자가 같은 이름과 같은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옵니다. 또다시 사기가 의심되는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해봤는데요. 판매자는 광주광역시에서 저녁 8시에 직거래가 되니 오후 6시 이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 SNS 실명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이 의심되는데요. 직거래를 약속한 장소로 가봤습니다.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한 제작진. 6시 이후 연락을 달라고 한 판매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봅니다만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약속된 8시 이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만 존재하고 사기범들의 실체는 찾을 수 없는 상황. 범인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교활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살고 있고 해외 서버를 두어서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이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기꾼이 그냥 받은 돈을 지가 써버리거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게 뭐 코인 같은 걸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버리면은 이거는 경찰 쪽에서도 환수를 못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경찰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피해자들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사기 관련된 팀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요즘에 피싱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큰 사건들을 주로 하다 보니 말씀하신 인터넷 물품 관련된 사기 사건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일단 경찰서 수사팀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구매자들이 조심하는 게 최선인 현실. 그래서 중고거래 카페에 상주하며 사기범들을 찾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명 자경단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들이 발견한 사기범 특징이 있는데요. 쟤네들은 수십 개의 그 대포 통장 다 갖고 있어요. 비대면 그 무한 접근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수십 개를 이제 개설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실제로 사기범들의 대다수가 비대면 통장 계좌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구매자분들이 그 실물을 갖고 있는지 포스트잇에 번호를 적어서 같이 붙여서 실물하고 같이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걔네들 포토샵으로 다 조작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합성 조작이 힘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실물 인증을 받으시는 방법이 그나마 안전해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게시판. 신분증과 신분증끼리. 이 신분증은 폼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든지 폰트라든지 폰트 크기, 이 레이아웃은 일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저한테 주신 신분증 사이에서도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폰트 크기도 다르고 줄 간격도 다르고 글자의 배치도 다르고 글자에 대한 두께 정도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위조된 신분증은 사용된 글씨체부터 글의 자간, 줄 간격도 달랐는데요. 보시면은 하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하나는 장성 분수저. 근데 직인이 같죠. 이름과 이 직인이 같은지도 봐야 돼요. 이런 직인들은 그 관공서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가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신분증은 얼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분증 들고 네 얼굴도 같이 찍어서 보내. 네, 찍어서 같이 보내줘. 그러면은 믿을게. 사기범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하지만 피해자들도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거르고 걸렀다 생각을 했어요. 또 솔직히 이제 한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를 속이는 데엔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의 꼬리는 반드시 잡히고 말 것입니다.